삼성전자 주주 여러분 반갑습니다. 삼성전자 실적이 나왔습니다. 숫자만 보면 정말 강합니다. 매출 171조 원대, 영업이익 89조 원대입니다. 그냥 좋은 정도가 아니라 역대급이라는 표현이 붙을 수밖에 없는 숫자죠. 전 분기보다 매출도 크게 늘었고 영업이익도 크게 뛰었습니다. 그런데 오늘은 여기서 끝내면 안 됩니다. 오늘 삼성전자 실적의 진짜 핵심은 많이 벌었다가 아닙니다. 어디서 벌었느냐입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건 이게 끝이 아니라 시작일 수 있느냐입니다. 이번 실적을 보면 사실상 반도체가 다 끌고 갔다고 봐야 합니다. DS, 그러니까 반도체 부문이 매출 127조 원대, 영업이익 89조 원대를 기록했습니다. 전사 영업이익의 거의 대부분을 반도체가 만들어낸 구조입니다. 반대로 DX, 그러니까 모바일과 가전 쪽은 매출은 나왔지만 부품 원가 부담 때문에 적자를 기록했습니다. 이 말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삼성전자가 지금 다시 평가받는다면 그 출발점은 반도체입니다. HBM, 서버용 DRAM, 기업용 SSD, 파운드리, 첨단 패키징까지 이어지는 반도체판에서 시장이 다시 삼성전자를 보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요, 오늘 실적을 보고 단순히 역대급이다, 끝났다, 이제 다 반영됐다, 이렇게 보면 안 됩니다. 저는 오히려 반대로 봐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건 끝이 아니라 시작입니다. 왜냐하면 시장은 이제 과거 숫자를 보는 게 아니라 이 실적이 앞으로 계속 이어질 수 있는지를 볼 것이기 때문입니다. 삼성전자가 이번 분기에 크게 벌었다는 건 확인됐습니다. 이제 진짜 질문은 여기서부터입니다. HBM에서 고객사 신뢰를 더 확실히 회복할 수 있느냐? 서버용 메모리 수요가 계속 강하게 이어질 수 있느냐? 기업용 SSD와 고부가 메모리가 이익을 더 키울 수 있느냐? 파운드리와 첨단 패키징이 다음 재평가의 축으로 올라올 수 있느냐? 그리고 반도체가 벌어준 돈이 삼성전자 전체 사업 구조를 다시 바꿀 수 있느냐? 오늘 시장이 봐야 할 건 이겁니다. 숫자는 나왔습니다. 이제는 방향입니다. 먼저 이번 실적에서 가장 강하게 봐야 할 건 반도체입니다. 삼성전자 실적이 역대급으로 나왔다고 해도 모든 사업이 골고루 좋았다고 보면 안 됩니다. 이번 실적의 무게중심은 확실히 DS 부문, 반도체에 있습니다. 반도체가 사실상 전체 이익을 만들어냈고 시장이 삼성전자를 다시 보는 이유도 여기에 있습니다. 이건 굉장히 중요한 변화입니다. 한동안 삼성전자는 메모리 업황 부진, HBM 경쟁 지연, 파운드리 부담 때문에 시장에서 답답한 평가를 받았습니다. SK하이닉스가 HBM에서 먼저 치고 나가고 TSMC가 파운드리에서 압도적인 위치를 가져가면서 삼성전자 주주분들은 계속 비교를 당했죠. 그런데 이번 실적은 적어도 한 가지를 분명히 보여줬습니다. 반도체가 다시 삼성전자를 움직이고 있다는 겁니다. 메모리 업황이 살아나고 서버 수요가 강해지고 AI 데이터 센터 투자가 이어지면서 삼성전자의 이익 체력이 다시 올라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건 단순히 반도체가 좋았다가 아닙니다. 앞으로도 반도체가 삼성전자 전체를 끌고 갈 수 있느냐입니다. 이번 실적은 시작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시작이 되려면 다음 숫자가 이어져야 합니다. 다음 분기에도 고부가 메모리 수요가 살아 있어야 하고 HBM과 서버용 DRAM, 기업용 SSD가 실제 이익으로 이어져야 합니다. 시장은 이제 더 까다롭게 볼 겁니다. 이번 분기에 잘 번 건 인정합니다. 그런데 다음에도 벌 수 있느냐? 고부가 제품 비중이 올라가느냐? 이익률이 더 좋아지느냐? 이걸 볼 겁니다. 그래서 오늘 실적은 축하할 숫자이면서 동시에 더 큰 시험의 시작입니다. HBM 이야기를 빼놓을 수 없습니다. 삼성전자가 아무리 실적을 잘 냈다고 해도 AI 반도체 시장에서 시장이 가장 예민하게 보는 건 여전히 HBM입니다. 왜냐하면 HBM은 단순한 제품 하나가 아니라 삼성전자가 AI 반도체판에서 다시 신뢰를 회복할 수 있느냐를 보여주는 상징이기 때문입니다. 지금 시장은 삼성전자에게 계속 묻고 있습니다. HBM에서 얼마나 따라왔느냐? 고객사 테스트는 어떻게 되고 있느냐? 공급 확대는 가능하냐? 차세대 HBM에서 다시 판을 바꿀 수 있느냐? 이 질문에 답을 해야 삼성전자는 단순한 메모리 회복주가 아니라 AI 반도체 핵심주로 다시 평가받을 수 있습니다. 이번 실적이 강하게 나온 건 분명 좋습니다. 하지만 HBM에서 확실한 신뢰가 붙으면 이야기는 더 커집니다. 지금 실적이 반도체 회복의 숫자라면 HBM은 앞으로 삼성전자 재평가의 불씨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실적을 정점으로 보면 안 된다고 봅니다. 오히려 이제 시작으로 봐야 합니다.
반도체 이익이 살아났고 이제 시장은 HBM이라는 다음 카드를 기다릴 겁니다. 삼성전자가 여기서 고객사 신뢰와 공급 확대를 보여주면 이번 실적은 단순한 한 번의 호실적이 아니라 다음 재평가의 출발점이 될 수 있습니다. 반대로 HBM에서 답이 약하면 시장은 다시 의심할 겁니다. 실적은 좋았지만 AI 핵심 공급망에서는 아직 부족한 것 아니냐는 말이 나올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삼성전자에게 HBM은 선택이 아니라 필수 확인 구간입니다. 서버용 메모리와 기업용 SSD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많은 분들이 AI 반도체라고 하면 HBM만 떠올리지만 데이터 센터는 HBM 하나로 돌아가지 않습니다. AI 서버에는 고성능 D램이 필요하고 대규모 데이터를 저장하고 불러오기 위한 기업용 SSD도 필요합니다. AI 모델이 커질수록 데이터 저장과 처리 속도는 더 중요해집니다. 삼성전자가 가진 강점은 바로 이 넓은 제품군입니다. HBM 하나만 보는 게 아니라 서버용 D램과 낸드, 기업용 SSD까지 같이 봐야 합니다. 이번 실적에서 반도체가 강했다는 건 이 넓은 수요가 삼성전자 실적에 영향을 주고 있다는 의미로 볼 수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고부가 제품입니다. 범용 메모리 가격만 좋아져서 실적이 좋아지는 구조라면 시장은 올해 높은 평가를 주기 어렵습니다. 중국 메모리 업체들이 올라오고 있고 범용 제품에서는 언제든 가격 경쟁이 생길 수 있기 때문입니다. 진짜 승부는 고부가 메모리입니다. HBM, 서버용 D램, 기업용 SSD처럼 고객사 인증과 품질, 공급 안정성, 성능이 중요한 영역에서 삼성전자가 얼마나 차별화하느냐가 핵심입니다. 이번 실적이 시작이 되려면 앞으로 이 고부가 제품 비중이 더 올라가야 합니다. 그러니까 오늘 실적을 보면서 우리가 가져가야 할 메시지는 분명합니다. 삼성전자가 많이 벌었다. 좋습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건 앞으로 무엇으로 더 벌 것인가입니다. 범용 메모리 회복으로 끝날 것인지 아니면 고부가 메모리 중심의 이익 확장으로 이어질 것인지 이게 다음 주가를 가를 수 있습니다. 그리고 파운드리와 첨단 패키징을 봐야 합니다. 삼성전자를 메모리 회사로만 보면 실적은 좋아 보여도 시야가 좁아질 수 있습니다. 지금 AI 반도체판은 메모리 하나로만 움직이지 않습니다. GPU가 필요하고 HBM이 필요하고 그 칩을 만들어줄 파운드리가 필요하고 여러 칩을 고성능으로 연결할 첨단 패키징이 필요합니다. 삼성전자가 정말 크게 재평가받으려면 단순히 메모리 실적이 좋아지는 것만으로는 부족할 수 있습니다. 파운드리에서 고객을 확보하고 첨단 패키징에서 AI 반도체 공급망에 들어가는 그림이 나와야 합니다. 브로드컴 협력도 이 흐름에서 봐야 합니다. 단순히 대형 고객 뉴스 하나가 아니라 삼성전자가 메모리와 파운드리, 패키징을 묶어서 AI 반도체판에 다시 들어갈 수 있느냐를 보여주는 방향입니다. 삼성전자가 이 세 가지를 연결할 수 있다면 시장의 질문이 바뀔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시장의 질문은 이랬습니다. 삼성전자는 HBM에서 늦은 회사인가? 그런데 앞으로 질문이 이렇게 바뀔 수 있습니다. 삼성전자는 AI 반도체 공급망 전체에서 다시 역할을 만들 수 있는 회사인가? 이 질문이 바뀌는 순간 삼성전자의 평가도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실적은 단순한 실적 발표가 아닙니다. 반도체 이익이 살아났고 이제 삼성전자가 AI 반도체판에서 다음 단계를 보여줘야 하는 출발점입니다. 물론 냉정하게 봐야 할 부분도 있습니다. 이번 실적이 역대급이라고 해서 모든 걱정이 사라지는 건 아닙니다. DX 부문, 그러니까 모바일과 가전 쪽은 매출은 나왔지만 원가 부담 때문에 적자를 기록했습니다. 이건 삼성전자 전체를 볼 때 꼭 짚어야 하는 부분입니다. 삼성전자가 아무리 반도체에서 크게 벌어도 완제품 사업에서 수익성이 흔들리면 시장은 그 부분도 같이 봅니다. 스마트폰과 가전은 여전히 삼성전자 브랜드와 소비자 접점을 만드는 중요한 사업입니다. 그런데 부품 원가 부담, 글로벌 소비 경기, 경쟁 심화가 이어지면 이 부문은 계속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실적은 강하지만 무조건 모든 게 좋다고 말하면 안 됩니다. 정확히 봐야 합니다. 반도체는 매우 강했고 DX는 부담이 남았습니다. 하만과 디스플레이는 안정적인 이익을 냈지만 삼성전자 전체의 재평가는 결국 반도체가 얼마나 지속되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이걸 나눠서 봐야 합니다. 그냥 역대급 실적이라고만 하면 너무 단순합니다. 진짜 봐야 할 건 구조입니다. 어디서 돈을 벌었고 어디가 부담이고 앞으로 어떤 사업이 다음 성장을 만들 것인지 봐야 합니다.
그리고 바로 여기서 오늘의 강한 메시지가 나옵니다. 이번 실적은 삼성전자의 결승점이 아닙니다. 출발점입니다. 반도체가 다시 살아났다는 출발점, 고부가 메모리로 올라가야 하는 출발점, HBM에서 신뢰를 회복해야 하는 출발점, 파운드리와 패키징으로 AI 반도체판을 넓혀야 하는 출발점입니다. 이제 시작입니다. 그럼 오늘 시장은 어떻게 볼까요? 실적 숫자가 좋으면 당연히 기대감이 생깁니다. 하지만 시장은 항상 숫자보다 다음을 봅니다. 이번 분기 좋았다는 이미 확인됐습니다. 이제 시장은 다음 분기도 좋을까? 하반기도 이어질까? HBM에서 확실한 신호가 나올까? 외국인이 다시 들어올까를 볼 겁니다. 특히 최근에는 미국발 반도체 쇼크가 한번 나왔습니다. AI 인프라 투자 부담과 중국 경쟁 우려 때문에 글로벌 반도체주가 흔들렸고 삼성전자도 영향을 받았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역대급 실적이 나왔다는 건 분명 강한 방어막이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방어막에서 끝나면 아쉽습니다. 이 실적이 공격의 출발점이 되려면 시장이 삼성전자 반도체 이익은 일회성이 아니다 라고 믿어야 합니다. 그 믿음은 숫자 하나로 생기지 않습니다. HBM, 서버 메모리, 기업용 SSD, 파운드리, 패키징에서 계속 확인돼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후에는 외국인 수급을 꼭 봐야 합니다. 삼성전자 같은 대형주는 개인 매수만으로 흐름을 오래 끌고 가기 어렵습니다. 외국인이 다시 들어오는지, 기관이 같이 받쳐주는지, 거래 대금이 붙는지 봐야 합니다. 또 반도체 섹터 확산도 봐야 합니다. 삼성전자만 움직이는지, SK하이닉스와 장비주, 소재주, 후공정 기업까지 같이 움직이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진짜 강한 흐름은 대장주 하나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반도체 전체로 돈이 퍼집니다. 오늘 실적은 강합니다. 하지만 시장이 진짜로 인정하려면 수급이 붙어야 합니다. 이게 주주분들이 오늘 이후 반드시 확인해야 할 포인트입니다. 여기서 삼성전자 주주분들이 가져가야 할 관점은 분명합니다. 너무 흥분할 필요도 없고 너무 의심만 할 필요도 없습니다. 숫자는 분명 강합니다. 반도체가 다시 삼성전자를 끌고 가고 있다는 것도 확인됐습니다. 하지만 이 숫자가 다음 단계로 이어지는지 봐야 합니다. 이번 실적을 정점으로 볼지 시작으로 볼지는 앞으로 나오는 신호들이 결정합니다. HBM에서 고객사 신뢰가 붙는지, 서버용 메모리 수요가 이어지는지, 기업용 SSD가 이익을 더 키우는지, 파운드리 손실이 줄고 고객 확보가 나오는지, 첨단 패키징에서 AI 반도체 공급망 역할이 커지는지 봐야 합니다. 삼성전자는 지금 다시 시험대에 올라왔습니다. 예전처럼 단순히 메모리 가격 회복만으로 평가받는 기업이 될 것인지, 아니면 AI 반도체 전체판에서 다시 재평가받는 기업이 될 것인지 갈림길에 있습니다. 저는 오늘 실적을 이렇게 봐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삼성전자가 다시 출발선에 섰습니다. 이미 숫자는 보여줬습니다. 이제는 시장이 더 큰 답을 요구할 겁니다. HBM에서 답을 보여라. 서버 메모리에서 답을 보여라. 파운드리와 패키징에서 답을 보여라. 반도체 이익을 일회성으로 끝내지 말고 다음 5년의 성장축으로 연결해라. 이게 시장이 삼성전자에게 요구하는 메시지입니다. 그래서 오늘 실적은 끝이 아닙니다. 시작입니다. 정말 중요한 건 지금부터입니다. 자, 오늘 실적을 보면 많은 분들이 이런 생각을 하실 수 있습니다. 실적 좋네. 그럼 이제 괜찮은 건가? 그런데요, 삼성전자 같은 기업은 실적, 숫자 하나만 보고 끝내면 안 됩니다. 오늘 나온 숫자는 분명 강합니다. 하지만 더 중요한 건 이 숫자가 어디서 나왔고 앞으로 어디로 이어질 수 있느냐입니다. 반도체가 벌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봐야 할 건 반도체 안에서 돈이 어디로 움직이는지입니다. HBM으로 가는지, 서버용 D램으로 가는지, 기업용 SSD로 가는지, 파운드리와 첨단 패키징으로 확장되는지 봐야 합니다. 그리고 이 돈이 삼성전자 하나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장비, 소재, 전력 인프라, 자동차와 AI 기기까지 번질 수 있는지도 확인해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 같은 날은 더더욱 기준이 필요합니다. 실적이 좋다고 무작정 따라가는 게 아니라 이 실적이 다음 1년, 3년, 5년으로 어떻게 연결되는지 봐야 합니다. 오늘 내용과 연결해서 준비한 자료가 바로 앞으로 5년 돈이 움직일 기업 지도입니다.
이 자료는 지금 당장 사야 할 종목을 찍어 놓은 표가 아닙니다. 오히려 오늘처럼 역대급 실적이 나왔을 때 그 실적이 진짜 시작인지 아니면 단기 고점인지 판단하기 위한 기준표에 가깝습니다. 기업이 무엇으로 돈을 버는지, 최근 실적은 왜 달라졌는지, 회사가 공식적으로 발표한 투자 계획은 무엇인지부터 정리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1년, 3년, 5년 동안 어떤 숫자가 확인돼야 기업 가치가 달라질 수 있는지도 함께 담았습니다. 삼성전자를 볼 때 영업이익 얼마 나왔다 해서 끝나면 안 됩니다. DS 반도체가 왜 강했는지, DX는 왜 부담이 생겼는지, 하만과 디스플레이는 어떤 역할을 하는지, 그리고 앞으로 HBM과 서버 메모리, 파운드리, 패키징이 어떤 숫자로 연결되는지 봐야 합니다. 이 자료는 그걸 한눈에 보기 위한 지도입니다. 시장은 반도체, IT 및 플랫폼, 자동차 및 모빌리티, 화학 및 소재, 증권, 은행, 제약 및 바이오, 전력 및 인프라까지 8개 섹터로 나눴습니다. 오늘 삼성전자 실적이 강하게 나왔다는 건 반도체만의 이야기가 아닐 수 있습니다. AI 데이터 센터 수요가 이어지면 HBM과 서버용 D램, 기업용 SSD가 움직이고 그 뒤에는 장비와 소재, 후공정, 전력 인프라가 따라올 수 있습니다. 반도체가 좋아지면 증권 거래 대금도 살아날 수 있고 전장과 AI 기기까지 돈이 번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자료는 단순한 종목표가 아니라 돈의 이동 경로입니다. 삼성전자가 강한 실적을 냈을 때 그 돈이 삼성전자 안에서 끝나는지 아니면 반도체 섹터 전체와 관련 산업으로 퍼지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진짜 시작이라면 돈은 한 종목에만 머물지 않습니다. 섹터 전체로 번집니다. 자료 안에는 각 섹터에서 계속 관찰할 대표 기업 68개를 정리했습니다. 반도체에서는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뿐 아니라 한미반도체, HPSP, 리노공업, ISC처럼 장비와 부품, 테스트에 연결되는 기업들을 함께 볼 수 있고요. IT와 플랫폼에서는 네이버와 카카오, 자동차에서는 현대차와 기아, 현대모비스를 중심으로 전장과 자율주행 흐름까지 볼 수 있게 했습니다. 이 기업들을 전부 사야 한다는 뜻이 아닙니다. 오늘처럼 삼성전자 실적이 강하게 나온 날에는 시장이 어디까지 반응하는지 봐야 합니다. 삼성전자만 반짝 움직이고 끝나는지, SK하이닉스와 장비주까지 움직이는지, 전력 인프라와 자동차 및 모빌리티까지 관심이 확산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진짜 강한 장은 대장주 하나로 끝나지 않습니다. 돈이 길을 만듭니다. 이 자료는 그 길을 보기 위한 관찰판입니다. 삼성전자는 별도 심층 분석 페이지로 구성했습니다. 메모리 반도체와 파운드리, 스마트폰과 가전, 디스플레이와 전장 사업이 각각 어떤 역할을 하는지부터 확인할 수 있고요. 최근 매출과 영업이익이 어느 사업부에서 달라졌는지, 재고와 설비 투자, 현금 흐름은 어떤 방향인지도 함께 정리했습니다. 오늘 실적이 강하다고 해서 무조건 한 덩어리로 보면 안 됩니다. 반도체는 엄청나게 강했고 DX는 원가 부담이 있었습니다. 하만과 디스플레이는 안정적인 이익을 냈습니다. 그러면 이제 봐야 할 건 사업부별 방향입니다. 1년 안에는 HBM과 서버용 메모리 고객사 변화, 기업용 SSD 수요, 반도체 이익률을 봐야 합니다. 3년 구간에서는 파운드리와 패키징이 실제 고객과 매출로 이어지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5년 구간에서는 반도체를 넘어 전장, AI 기기, 로봇, 데이터 센터 관련 사업이 새로운 이익축이 되는지 봐야 합니다. 이번 실적은 시작입니다. 그런데 시작이 진짜 흐름이 되려면 1년, 3년, 5년의 숫자가 이어져야 합니다. 삼성전자 외에도 네이버, 현대차, LG화학, 미래에셋증권, KB금융, 삼성바이오로직스처럼 각 업종 대표 기업을 같은 방식으로 정리했습니다. 왜냐하면 시장은 삼성전자만 보고 끝나지 않기 때문입니다. 삼성전자가 강하면 반도체 장비와 소재가 움직일 수 있고 AI 데이터 센터가 강하면 전력 인프라가 움직일 수 있습니다. 자동차가 소프트웨어 중심으로 바뀌면 전장과 반도체가 다시 연결됩니다. 금융주는 거래대금과 주주 환원 흐름을 봐야 하고 바이오는 금리와 수급이 바뀔 때 다시 관심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각 기업별로 사업 구조와 최근 실적, 경쟁력과 공식 투자 계획을 먼저 보고요. 1년, 3년, 5년 뒤 어떤 숫자가 확인돼야 하는지도 함께 볼 수 있게 했습니다. 이름이 아니라 숫자를 봐야 합니다. 기대감이 아니라 확인 조건을 봐야 합니다.
적정가도 보수적, 기준, 낙관적 세 가지로 나눴습니다. 오늘 삼성전자 실적처럼 숫자가 강하게 나오면 많은 분들이 바로 낙관적인 가격만 보려고 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보면 위험합니다. 반도체 이익이 이번 분기만 강하고 HBM과 파운드리 확인이 늦어진다면 보수적인 시나리오도 봐야 합니다. 반대로 메모리 업황이 안정되고 서버용 D램과 기업용 SSD 수요가 실적으로 계속 이어진다면 기준 시나리오를 볼 수 있습니다. 여기에 HBM 고객사 확대, 파운드리 고객 확보, 첨단 패키징 재평가까지 붙는다면 낙관적인 평가도 가능해집니다. 중요한 건 목표가 숫자 하나가 아닙니다. 어떤 조건이 유지돼야 그 평가가 가능한지, 반대로 어떤 조건이 깨지면 다시 낮춰봐야 하는지가 더 중요합니다. 오늘 실적은 강합니다. 하지만 이게 시작이 되려면 조건이 이어져야 합니다. 그래서 시나리오가 필요합니다. 마지막에는 실제 매수 전, 그리고 보유 중에도 확인할 체크리스트를 넣었습니다. 이 회사가 무엇으로 돈을 버는지 내가 설명할 수 있는지, 매출과 이익뿐 아니라 실제 현금이 들어오는지, 외국인과 기관 자금이 들어오는지, 거래 대금이 붙는지, 섹터 전체가 살아나는지, 아니면 특정 종목만 움직이는지 확인할 수 있게 했습니다. 오늘 같은 날에는 더 필요합니다. 실적이 좋다고 바로 흥분하지 말고 외국인 수급과 거래 대금이 붙는지 봐야 합니다. 반도체 섹터 전체로 돈이 퍼지는지 봐야 합니다. HBM과 서버 메모리, 파운드리 코멘트가 강한지 봐야 합니다. 내 비중이 너무 몰려있지는 않은지, 내가 왜 삼성전자를 들고 있는지, 어느 조건이 깨지면 다시 판단할 건지도 정리해야 합니다. 좋은 기업과 좋은 매수 자리는 같은 말이 아닙니다. 역대급 실적과 좋은 매수 자리도 같은 말이 아닙니다. 그래서 기준이 필요합니다. 오늘 실적은 시작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시작을 내 계좌의 기회로 만들려면 확인할 숫자와 기준이 있어야 합니다. 자료가 필요하신 분들은 영상 아래 더보기란에 있는 파란색 링크를 눌러 신청해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채널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고요. 댓글에는 확인할 수 있도록 구독 완료라고 4글자만 남겨주세요. 신청해 주신 분들에 한해서 확인되는 순서대로 자료를 보내드리겠습니다. 이 자료는 지금 당장 사야 할 종목을 찍어 놓은 표가 아닙니다. 오늘처럼 삼성전자 역대급 실적이 나왔을 때 이게 단기 호재인지 아니면 앞으로 5년 돈의 이동이 시작되는 신호인지 판단하기 위한 지도입니다. 삼성전자 실적은 나왔습니다. 이제 진짜 봐야 할 건 다음입니다. 반도체에서 시작된 돈이 어디로 움직이는지, HBM과 서버 메모리, 파운드리와 패키징으로 어떻게 이어지는지, 그리고 그 흐름 안에서 어떤 기업들이 같이 움직이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이야기 정리해 보겠습니다. 삼성전자 실적은 강합니다. 매출도 강했고 영업이익도 강했습니다. 특히 반도체가 거의 모든 이익을 끌고 갔다고 봐도 될 정도로 DS 부문의 힘이 컸습니다. 하지만 오늘의 핵심은 좋았다가 아닙니다. 이건 시작입니다. 삼성전자는 이제 시장 앞에 다시 섰습니다. 반도체 이익이 살아났다는 건 확인됐습니다. 이제는 HBM에서 고객사 신뢰를 회복해야 하고 서버용 메모리와 기업용 SSD 수요가 이어지는지 보여줘야 합니다. 파운드리와 첨단 패키징에서 다음 재평가의 문을 열어야 합니다. DX 부문의 원가 부담도 봐야 합니다. 반도체가 아무리 강해도 전체 사업 구조 안에서 약한 부분은 확인해야 합니다. 그래서 삼성전자를 볼 때는 흥분보다 기준이 필요합니다. 오늘 실적은 결승선이 아닙니다. 출발선입니다. 삼성전자가 다시 AI 반도체판에서 어떤 위치를 잡을지, 이 역대급 실적이 일회성이 아니라 다음 5년의 시작이 될지 이제 시장이 확인하기 시작할 겁니다. 삼성전자 주주분들은 오늘 숫자에만 머물지 마시고 그 다음을 보셔야 합니다. 반도체에서 시작된 이익이 HBM과 서버 메모리, 파운드리와 패키징으로 확장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진짜 승부는 지금부터입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더 좋은 소식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